네, 천안 지역사회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천안시와 시립예술단 노조 간에 첨예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민수 PD,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천안시와 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1년간 무려 11차례의 단체 협상이 결렬되는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천안시와 예술단 노조 사이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천안시립예술단 노조에 따르면 천안시가 연주회 일정을 축소하는 식으로 노조를 압박해 탄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천안시는 노조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천안의 한 요양병원. 천안시립합창단이 공연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오늘 무대는 합창단원들이 직접 섭외에 나서 마련한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에는 합창단원들의 말 못할 속사정이 숨어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저희 합창단의 주 연주로 지금 자림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섭외해서 일정을 잡고 지금 계속 시민들과 함께 음악적 교류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회 형태입니다. 합창단 측에 따르면 천안시가 각종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합창단 연주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 합창단이 직접 발품을 팔지 않으면 무대에 설 기회조차 거의 없는 형편이란 것이다. 천안시립합창단이 창단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연간 90여 회 이르는 공연을 소화해왔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한 주에 평균 1, 2회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빡빡하죠, 어떻게 보면 행사 연주들이. 그래서 한 90회 넘게 100회 가까이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딱 6월 25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연주가 그다음에 행사가 저희들 노조 가입하고부터 정말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시립합창단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문제는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연주회 일정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노조 설립 이전인 지난 2011년 한 해 합창단 연주회는 56차례. 하지만 노조를 설립한 이후 지난 1년여 동안 단 8차례에 불과하다. 노조 측은 천안시가 노조 설립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합창단에게 연주회를 맡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천안시를 위해서 외부로 나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다른 분들하고 연주를 같이 해주고, 그러면 천안시의 이렇게 이름이 높여지고 홍보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지금 막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노조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합창단 연주회를 축소한 적이 없을 뿐더러 매년 같은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생각 또한 합창단 측의 착각이란 것이다. 시립합창 분야가 좀 식상을 하고 다른 어떤 화합이나 감동, 소통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 변화 과정에서 합창단을 요구하는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천안시의 경우 합창단을 포함한 5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 중 노조에 가입한 것은 합창단 1개 단체다. 주목할 것은 합창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단체의 경우 최근 1년여 동안 연주회 횟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 5개 단체 중 유독 합창단 연주회만이 급격하게 줄었고, 무엇보다도 그 시점이 노조 설립 이후라는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 그날 6월 25일부터 다 그 공식적인 행사를 우리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있는 행사죠. 시장님이 있는 장에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거는 시에서 진실을 조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건지. 노조 측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예정돼 있었던 연주회 일정마저 갑작스럽게 취소됐다는 것이다. 사실 저희들이 6월 25일 전에 한번 반대불 음악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이후에, 그러니까 노조 그 출범 이후에도 그 반대불 음악회 저희들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한 2~3건이. 하지만 노조 이후에 다 취소가 됐어요.
반딧불 가족음악회는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천안의 대표적 문화 행사. 행사의 주관과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은 지난해 6월 설립된 천안문화재단이다. 민간 주도의 공연 기획과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 설립 취지다. 당연히 독립성을 가지고 민간 주도의 전문성,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단의 기본 어떤 출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문화재단은 출범 단계부터 이사 선임 문제 등 많은 잡음을 낳았고 그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천안시장이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하면서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왔던 형편. 노조 측은 천안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반딧불 음악회에 노조 설립일인 6월 25일 이후부터 합창단 무대가 갑자기 취소된 건 역시 재단의 이사장인 성무용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이런 의혹은 나머지 4개 단체와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1년 합창단이 반딧불 음악회 무대에 오른 것은 모두 6차례. 하지만 노조를 설립한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에 비해 나머지 4개 단체들은 예년 수준의 무대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합창단을 고의로 배제시킨 결과란 것이 다른 예술단체 단원들의 증언이다. 노조 상식적으로 우리 예술단에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을 안 쓰고 아산시립 합창단이나 다른 지역의 합창단에 내려갔더라고요. 그 전에는 쭉 봤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천안시립 예술단이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했었죠. 근데 노조가 있을 부분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못 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공연도 몇 가지 되게 파트가 있었는데 합창단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많이 이렇게 배제되는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조 설립 이후 근무 환경 역시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저희들이 그날 당일날부터 저희들은 5시에 그러니까 5시에 다 줄을 서가지고 퇴근 정맥기를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근 기록부에 5시에 퇴근한다고 다 개인 사인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 조례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의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하지만 실제로는 근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시립예술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예술단 활동의 특수성을 10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예술단원들의 근무 형태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예술노동, 어떤 창의적인 예술노동 이런 특성을 이 업계에서 잘 알고 있고 그런 특수성을 반영한 근무 형태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자리 잡아왔다라는 반증이거든요.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 예술단 노조가 만들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는 것. 퇴근 시간을 5시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천안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별도로 뭐 노조에 가입해서 어떤 예술단 대표자들한테 더 타이트하게 어떤 그 전에 탄력적 운영하던 거를 뭐 하지 말고 근무 시간 정해진 대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라 이렇게까지 지시는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 운영을 두고 천안시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취재팀은 나머지 4개 단체 관계자를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다. 그전에는 잘 지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 단체 그렇죠. 밤마다 운영을 밤마다 다 했었고. 이렇게 했고, 근데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딱 대두되면서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지켜라. 노조 설립 이후에도 근무 시간의 운영은 예전과 변함이 없다는 천안시와의 얘기와는 전혀 말이 다른 상황. 근무 시간 제약으로 인해 예술단을 떠나는 단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강의를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시에서 차마 그거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어줬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풍물당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생긴 이후에 퇴사한 사람 몇 명이야? 한 3-4명 되죠. 생활이 안 돼서 퇴사한 사람. 왜 노조가 생기고 퇴사를 해요? 근무를 찍어야 되잖아요. 노조가 생겨서 근무를 찍게 된 건가요? 저쪽 합창단에서 그걸 계속 걸어요. 왜 다른?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생기고 그 탄력 근무를 못 하게 된 건 맞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도 옥죄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예술단들의 단원들의 그런 권리마저도 이렇게 다 빼앗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시가 노조 탄압과 예술단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근무시간 운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노조를 바라보는 천안시의 시각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란 기구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일상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냐가 중심이 아니라 노조를 하지 않냐는 이 하나 문제 가지고 대립이 아주 정점에 치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안시립예술단과 비슷한 시기에 노조를 설립해 최근 단체 협상 체결까지 이뤄낸 부천시립예술단. 이들로서는 천안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천안시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면 그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천안시도 사실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예술단 노조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노조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노조를 만들었을 때 시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그러면? 노조 아주 반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과 과장님이라든지 또 우리 지휘자님이라든지 또 우리 예술 감독님 필요하다고 환영한다고 그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결과 부천시와 시립예술단 노조는 시의 문화적 직무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합의를 이뤄냈고 그 과정 역시 무척 우호적으로 진행됐다. 예술단 노조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본 결과다. 노조 출범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러한 선입감을 배제하고 서로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게 또 가능을 했고 또 한 문제는 이 시립예술단이라는 게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조의 협상을 이뤘기 때문에 잘 이끌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단 노조를 바라보는 천안시와 부천시의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노조 설립 이후에 설 무대가 거의 없어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노조는 천안시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주회를 축소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천안시와 합창단 사이에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유 역시 노조 설립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합창단이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천안시립합창단이 노조를 설립한 데에는 그만한 속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용 불안과 천안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바로 자신들 시립합창단으로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천안문화재단. 천안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60만 천안 시민의 문화 향유를 높인다는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 주도의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을 두고 천안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시립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 부서의 국장님하고 그 국장님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문화재단이 뭐지? 하는 거를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천안시가 이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으로 가면은 우리 이거 예술단이 그 문화재단 감당 못할 텐데 그래가지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됐고요.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그 시립예술단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 자체도 없었고 현재에도 그런 계획이나 구상 자체도 없습니다.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될 경우 예술단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노조 측과 예술단의 이관 계획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천안시.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천안시립예술단 노조 측에 따르면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초 천안시 관계자들로부터였다. 천안시장과 실무국장이
시립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에 대한 장밋빛 언사를 건넸다는 것. 하지만 당시 합창단 관계자들은 오히려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지금은 이제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찾아가는 연주를 하고 무료로 행사를 하고 시민들을 찾아가지만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런 공공성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연주는 다 배제되는 겁니다. 지금 몇백억, 몇천억 그거 운영기금 마련한다는데 그거 운영기금 마련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 사실 5개 단체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술단을 없애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단으로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돼 민영화될 경우 예술단 공연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예술단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실제로 민영화의 우회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9년에 경기도립예술단 법인화 사례에서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법인화가 되면 이건 관외단체가 아니라 예술감독이나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 개인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년 차에 지금 뭐 국악단 쪽에나 무용단 쪽에 좀 해고자나 해촉자들이 나오고 실제로 잘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국립예술단체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그 결과가 참담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인화 이후에는 마음 놓고 사실은 예술 단원들이 예술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고용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휘자나 그런 감독권자의 비율을 맞추고 거기에 줄을 서는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법인화가 된 다음에 대부분 다 이 관람료가 올랐습니다. 일단 좀 이제 최저 어떤 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의 한 2~3배 정도가 더 올랐고요. 누구나 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축돼 버리는 그런 양상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예술단체의 법인화로 인해 공공성은 위축된 반면 관람료는 인상됐다. 또 예술단원의 권익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예술단체의 법인화, 민영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 천안시립예술단 노조가 문화재단 이관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천안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주장한다. 문화재단 설립 단계에서부터 예술단의 이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용역 보고시에도 그런 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당시 천안문화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뤄진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시립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을 검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그거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 수행 기관의 의견이지 그것이 시의 의견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출범 당시에도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데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의뢰자가 그런 취지의 연구 용역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연구자가 그런 코멘트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 결과 보고서에. 당연히 예술단원들은 천안시가 그럴 의도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시 지역 언론에 실렸던 기사 역시 시립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 문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던 상황. 그때 이미 사실상 의회나 그걸 취재했던 기자들이나 그럼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은 시립예술단의 통합관리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천안시 관계자들 역시 당시 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 예술단원들을 문화재단으로 옮길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답변들을 내놓았다. 이처럼 문화재단 이관설이 불거지자 제동을 건 것은 바로 시립합창단. 노조를 결성하고 이후 천안시와의 11차례에 걸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예술단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지 않겠다는 문서상의 약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결국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을 강행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법인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은 재단법인을 안 하겠다라는 확약을 단체협약청에서 달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역으로 그런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천안시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술단 문화재단 이관 문제에 대해 유독 합창단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계예술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재단으로 넘어갈 거라는 그런 위협을 받은 것도 없었고. 그쪽 그네들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교향악단 단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없고.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립예술단원들은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 가입의 의사가 없을 뿐더러 천안시립예술단 노조란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희 사계예술단의 입장에서 쟁점은 뭐냐면 예술단 노조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이거 언론에 터지고 바깥에 나가서 얘기 나오면서 시립예술단 노조, 천안시립예술단 노조 이렇게 하고 있다, 뭐 한다 기사 나오고 뭐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합창단 문제예요. 합창단 안에서 문제고. 실제로 4개 예술단체 단원들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립예술단 노조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상황. 하지만 취재팀이 만난 일선 단원들의 얘기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4개 단체를 괜히 찾아봐서 또 저희가 5개 단체지만 합창단 빼고 4개 단체를 다 동일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서명운동 받고 저는 쓰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렇죠.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게 없어요. 시립예술단은 조직의 특성상 대표자의 권한이 막강하다. 단원은 2년에 한 번 재위촉 심사를 받는데 그 평가의 70%가 대표자의 권한. 단원들이 대표자의 강압에 따를 수밖에 없고 노조 가입조차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에 와서 행동 조심하라, 말 조심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적어졌을 때 근무 평정에 반영하겠다. 시청 공무원도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타를 익히면 잘라버린다는 또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던졌었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조에 가입을 하면 대장이 시청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만 노조에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지난 2011년 역시 문화재단 이관 문제가 불거졌던 광주시립예술단. 현재 천안시립예술단이 겪는 상황이 2년 전의 광주 상황과 흡사하다고 말한다.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다. 하지 않을 것인데.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냥 지금 이거 조합 탈퇴하고 편하게 살아라. 광주시가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을 반대하는 노조를 상대로 줄기차게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한편 근무 시간을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안 해주죠. 저희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게 마지막 카드거든요. 시는.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도 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 광주시가 말을 번복해가며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 문제를 논의한 것은 모두 2차례. 그 과정 속에서 예술단 노조는 문화재 집회를 통해 지역민들과 연대했고 결국 문화재단으로의 이관을 막아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과 14명에서 출발했던 노조 조합원이 200명 가까이 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노조 결성 10년 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값진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예술감독 평가하는 게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섭할 수 있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은 아예 이제 오직 그 위에서만 하는 대로 왔었기 때문에 저희 광주는 예술 감독들의 권한이 좀 셌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이 그 인맥으로 오다 보니까 실력이 아니고 인맥으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주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노조 탄압 의혹과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설로 불거진 천안시와 예술단 노조의 첨예한 대립. 그 진실은 무엇인지 60만 천안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이 일정 정도 성무영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 일정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무영 시장님과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몇 가지 쟁점들을 좀 일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즐거우면 시민들도 즐거운 거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의 법이나 민영화로 인한 문제가 비단 천안시만의 상황은 아닌데요. 자, 그런데 천안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5개 단체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천안시립합창단이 확실하지도 않은 문화재단 이관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져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취재 결과 천안시가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을 검토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또 나머지 4개 예술단체의 일부 단원들 역시 문화재단 이관에 대한 위기의식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을 뿐더러 천안시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었다는 증언 역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노조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문화예술단체 대표자나 또 천안시의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노조를 설립한 직후 각 단체 대표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합창단과의 접촉이나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노조 가입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합창단만이 천안시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외로운 싸움이군요. 예. 자, 이 천안시의 노조 탄압 논란 그리고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 문제 빠른 시일 안에 그 진실이 밝혀지고요. 또 해결책을 모색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 노조 설립 이후 천안시와 시립예술단 노조 간에 그치지 않고 있는 진실 공방. 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예술 단원들만의 몫은 아닐 겁니다. 시립예술단의 존재 이유가 다름 아닌 많은 시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는 데 있는 만큼 피해 역시 모두의 몫일 텐데요. 노조 탄압과 예술단의 문화재단 이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천안시가 보다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